60세 이후에 근육 키우려다 무릎 연골 다 갉아먹고 평생 휠체어 타게 만드는 최악의 운동 한 가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근육이 연금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요즘 6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근력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어서 의욕만 앞서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원 문턱을 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임.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소모품이라는 거죠. 한 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겠다며 무릎을 사지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앙은 바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하체 근육 강화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본인 체중의 무려 5배에서 7배에 달합니다.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라면 무릎 하나에 가해지는 압력이 무려 500kg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분 후 무릎 안쪽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연골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며 참고 계속합니다. 결국 이 양반들은 천재적인 꼼수로 자기 몸을 망치고 있는 셈인 거죠. 사실 그 속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무릎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습니다. 이 연골판은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미 연골판은 낡은 타이어처럼 얇아진 상태인 거죠. 여기에 계단 내려오기 같은 강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연골판은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연골에 신경이 없어서 초기에는 통증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1시간 후 혹은 다음날 아침에 무릎이 붓고 뻣뻣해진다면 이미 연골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바로 딥스쿼트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하체 운동일지 몰라도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는 무릎 관절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굽히는 순간 무릎뼈 뒤쪽의 연골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때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은 평소의 수십 배로 치솟습니다. 여모레맥 고점 철호를 갈아버리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운동을 마치고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거나 힘이 붙는다면 이미 퇴행성 관절염의 급행열차를 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육을 얻으려다 평생 걸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꼴입니다. 세 번째는 등산입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지만 하산할 때의 충격은 무릎 연골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경사진길을 내려올 때 무릎 관절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며 체중을 지탱해야 합니다. 특히 배낭까지 메고 있다면 무릎이 받는 하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직후 무릎이 욱신거리는 증상을 단순히 근육통이라 치부하는 순간 당신의 연골 수명은 10년 이상 단축됩니다. 실제로 산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 무릎 수술을 받은 분들이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는 노년기 건강의 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 위험이 커지고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가 급증하는 6월과 10월은 날씨가 좋아 야외 운동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걷거나 뛰다가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다 관절을 다 버리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충격 운동을 권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입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체중의 90%가 감소합니다. 무릎에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도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 평지 걷기가 대안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쿠션이 충분한 운동화를 신고 흙길이나 우레탄이 깔린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아스팔트나 딱딱한 보도블럭은 무릎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도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장 높이가 너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져 연골에 압박을 줍니다. 안장에 앉아 페달을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렸을 때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한 저항을 너무 무겁게 설정하면 근육보다 관절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벼운 강도로 빠르게 돌리는 것이 연골 보호에 유리합니다. 결국 무리한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20대와 다릅니다. 회복 속도가 느리고 조직의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야 운동이 된다는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은 노년기에는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운동 중에 조금이라도 무릎이 불편하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근육은 나중에라도 다시 키울 수 있지만 한번 파괴된 연골은 현대의학으로도 완벽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이 정말 근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릎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선의로 시작한 운동이 평생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아끼면서 근육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릎 연골은 아껴 쓸수록 오래 갑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Time for a boost. 활력 정비소.